자, 아까 초수랑 이 일병행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번에 1차 점수를 받는 게 좀, 걱정이다 하시는 분들한테 다음 이 부분이 아마 이제 큰 또 뉴스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요, 2021년 하반기에 이제 사립학교법이 통과가 되면서 완전 달라진 부분이에요. 아마 이제 지금 선배들이 계시거나 아니면 작년에 이제 입시 사이클 한번 겪어보셨던 분들은 왜 사립이 안 뜨지? 라고 고민하는 분들이 있으실 거거든요. 왜 안 뜨냐면 이때 이후로 이제 사립학교는 자체 시험을 보더라도 1차 필기 시험은 다 교육청에 위탁해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임용고시를 무조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뭐가 달라지죠? 원래 사립에 대한 이미지가 뭐예요? 내정자가 있어. 난 빼가 없으니까 안 돼. 근데 내정자가 있더라도 내정자가 만약에 필기 시험에서 합격을 하지 못하면 아예 그 리그 자체로 못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우리한테는 우리라고 이 중에 이제 또 내정자의 저 가능성이 있으시거나 이런 분들한테는 안 좋은 소식이겠지만 대부분의 빽이 없고 아니면 공정하게 들어가야 좀 유리하신 분들한테는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파실 필요가 있어요. 사실 이거 21년 하반기에 나오고 나서 제가 유튜브에다가 이걸 올릴까 말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일부러 안 했어요. 이게 너무 빨리 알려지면 다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사실 이제 상담이 들어왔던 분들한테는 요거를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올해 우리 클래스에서 서울 사립 쪽에 초수 합격생들이 되게 많습니다. 전략적으로 파고 들은 거예요. 그래서 어제 엊그저께도 이제 합격자분하고 와서 이제 하나 영상 컨텐츠를 만들었는데 거기에서도 사실 이 부분은 조금 적게 다뤄달라고 요청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일단 한번 뽑아먹고 그러고 나서 이제 내년 정도 이렇게 다들 이제 이거 이제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소문이 나고 이럴 때 할 수 있게. 그런데 이제 지금 여기 특강에서는 그 부분을 이제 좀 상세하게 들어가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부분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사실 공문에 보면 다 나와 있거든요. 지금 여기 서울시 교육청에 나와 있는 본티오 나올 때의 본 공고예요. 근데 이게 되게 어렵게 쓰여 있어요. 그냥 이것만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이지 싶은 그런 언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약간 단순화시켜서 좀 원리를 말씀을 드리고 그걸 이해한 다음에 다시 보시면 이제 좀 이해가 되시는 그 부분을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위탁사립학교의 선발 방법에 대해서 일단 원리를 말씀드리면 종류가 제가 보니까 교육청마다 세부적으로 다른 부분들은 좀 있어요. 그런데 크게 보면 원리로 보면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아요. 서울에서의 위탁사립형 제도와 서울이 아닌 지역의 위탁사립형 제도 이렇게 나뉘어요. 그리고 사립은 우리가 공립 같은 경우에는 경기면 경기 아니면 서울이면 서울 이렇게 딱 지역만 쓰잖아요. 그런데 사립은요. 그 경기의 어느 법인을 지정해서 쓰게 돼요. 그러니까 한두 곳만 딱 맥스가 두 곳이거든요. 한 곳 또는 두 곳만 쓸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지역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그 학교 법인에 대한 조사를 이제 좀 철저하게 해야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리고 기준은 이제 순위가 있어요. 1순위가 있고 2순위가 있단 말이에요. 1순위는 먼저 돌리는 이 합격자를 먼저 선발하는 그걸 1순위라고 우리가 보고 2순위는 거기서 자리가 그래도 남으면 2순위에서 뽑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위, 1순위 안에서 2순위 안에서는 이 성적별로 성적순으로 뽑아요. 1차 성적, 지필고사 성적이죠. 임용고시 성적. 그러면 이제 이 서울형하고 비서울형을 나눈 거는 이 1순위에 들어가는 카테고리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서울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서울이 좀 더 어렵거든요. 여기 공사립 동시지원제라고 되어 있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 사립 복수지원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공사립 동시지원제에는요. 일단 이렇게 있어요. 공립만 지원하는 사람. 유형이죠. 두 번째 유형은 공립하고 사립을 공립이 1순위, 2순위가 사립. 이렇게 두 번째 유형이에요.
세 번째는 사립만 유형이에요. 그런데 이 세 개를 이제 우리가 사립 입장에서만 보자고요. 그럼 공립만 쓴 사람, 사립통에 들어오나요? 1순위 안에? 안 들어오죠. 2순위, 두 번째 유형. 그 공립하고 사립을 같이 1순위는 공립, 2순위는 사립 이렇게 하신 분들 들어오나요? 들어오죠. 세 번째 사립만 들어오죠. 그게 1순위가 되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유형과 세 번째 유형이 1순위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 성적순으로 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실 우린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사립만과 공립 플러스 사립 동시 지원 이 두 개 중에서 사립만 이거 쓰는 사람들 왜 쓰는 거죠? 이거 쓰시면 안 돼요. 왜? 사립만 써도 공사립 동시 지원하고 똑같이 1순위에서 돌리니까. 성적순으로. 그러니까 이 공사립 동시 지원제 이쪽 유형에서 쓰시는 분들은 나는 사립은 싫어. 이러면 공립만을 쓸 수는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나는 뭐 사립이라도 나는 교사가 됐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꿈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여기에서는 공사립 동시 지원 두 번째 유형을 선택을 무조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사립만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걸 선택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립 복수 지원제라고 해서 이렇게 나뉘어요. 이 사립 복수 지원제는 나는 공립은 안 가 하시는 분들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립 하나만 쓰든가 아니면 사립 두 개까지 쓰던가 인데 사립 하나만 쓰는 경우는 내가 쓰려고 하는 과목이 하나밖에 법인이 없을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사립 복수 지원제는 그냥 난 사립만 선택해서 두 개를 쓸 거야 라고 하는 제도인 거죠. 그러면 사립 복수 지원제는 공립하고 안 섞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립 복수 지원제를 쓰는 분들은 사립 안에서만 1순위가 돼서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경쟁하는 풀이 확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 여쭤볼게요. 이 공사립 동시지원제랑 사립 복수지원제가 이 선택은 이제 학교 법인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학교 법인들이 이 둘 중에 어느 쪽을 좀 더 많이 내 유형으로 썼을까요? 어느 쪽이실 것 같아요? 동시지원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런데 압도적으로 많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이쪽이 공사립 동시지원제가 많기 때문에 공립에서 보통 이제 1차 점수가 높으실 것 같은 분들은 이 공사립 동시지원제로 가실 거 아니에요. 난 사립은 싫다. 그럼 공립만으로 가겠죠. 그런데 사립 복수지원제는 어차피 학교도 좀 적고 그러니까 내가 1차 점수가 잘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이쪽으로 안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쪽 사립 복수지원제는 전략적으로 선택을 하게 되면 내가 1차 점수가 조금 낮더라도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얘기를 드리고요. 그 다음 비서울형. 여기는 아까 서울형은 저렇게 공사립 동시지원제랑 사립 복수지원제 이렇게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비서울형은요. 그냥 공사립 동시지원제에 있는 그 세 가지만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 비서울형에서는요. 세 가지 가까이 있었잖아요. 공립만, 공립 플러스 사립, 그리고 사립만이었을 때 충성심을 봐요. 무슨 말이냐면 사립만을 쓰면 일단 그 사람을 1순위로 꼽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 학교에서 뽑는 사람이 5명이 보통 5배수를 뽑거든요. 근데 한 명을 내가 뽑아요. 음악교사를. 근데 그걸 5배수로 하면 5명이 정원이잖아요. 1차에서 선발될 수 있는 사람이. 그런데 사립 원리가 뭐 만약에 70보다 밑에였어요. 그리고 공사립 동시 지원한 사람, 이 비서울형에서 그런 사람들은 70에서 75 사이예요. 그런데 그 70점보다 밑에 있는 사람이 5명이 다 어떤 하나의 사립 법인을 지원을 했어요. 그러면 정원 다 찬 거예요. 공사립 동시 지원자가 2순위라 그랬잖아요. 여기는 그 학교 법인에는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여기를 전략적으로 쓰면 그 사람들하고 경쟁을 안 해도 되는 그런 효과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원리고요. 이 원리를 바탕으로 이 문제를 아마 이제 답변을 하실 수 있으면은 좀 나는 이제 위탁사립의 이 메커니즘에 대해서 이해를 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시나리오는 4개가 있어요. A, B 둘 다 붙는다.
시나리오 두 번째는 A는 붙고 B는 떨어진다. 근데 A는 점수가 낮아요. B는 점수가 높아요. 근데 B는 공사립 동시 지원을 했어요. A는 사립만 지원했어요. 그 두 번째 시나리오는 두 번째랑 세 번째 시나리오는 그거에 대한 부분이에요. 네 번째 시나리오는 둘 다 떨어지는 거. 자, 시간을 조금 드릴게요. 한 20초 정도 드릴 테니까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여기 두 개가 있어요. 여기서 일어날 수 없는 시나리오가 있어요.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개. 여기 중에 두 개는 발생할 수 없는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요거를 한번 찾아볼게요.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가 불가능해요. 자,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두 번째 시나리오에서 서울형 위탁사립제, 여기서는 왜 이 첫 번째 서울형에서 여기 X지? 이 부분을 좀 볼게요. 일단 서울형은 동시에 1순위에 넣어놓고 지필고사 성적으로 돌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A가 점수가 더 낮은데 얘는 붙고 더 높은 B가 떨어질 수가 없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 세 번째 거, 비서울형 위탁사립제에서는 왜 이 3번 시나리오가 안 되는 거죠? 사립 1순위니까. 그러면 충성도 본다 그랬죠? 그래서 나는 공립은 필요 없어. 사립만 볼 거야. 하는 사람을 먼저 꽂아 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떨어졌어. 근데 B가 어떻게 붙어? 이 사람이 떨어졌으면은, 이 사람이 A가 떨어졌어요. A가 떨어졌으면은 A보다 이미 더 점수가 높은데 사립 온리로 지원했던 사람들이 이미 다 찼단 얘기예요. 그러면 B한테는 기회도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요거는 한번 적어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을 해보시면은 이게 이해가 되면 위탁사립에 대한 거는 거의 다 이해가 됐다고 저는 생각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볼게요. 예상을 하는 거예요. 한 10월쯤 해서 예상을 하는데 내 점수가 한 1차 컷 근처 정도 될 것 같다. 그러면 사립만 보는 거예요. 공립은 이제 그냥 정말 나 지르고 싶은 대로 지르면 되니까. 사립의 입장에서는 사립이라도 난 되고 싶다. 사립 교사로 하고 싶다라고 하면 예상을 했을 때 내 점수가 1차 컷 근처다. 그러면 사립 전형 아무거나 쓰셔도 상관없어요. 특히 서울에 있는 아까 사립만은 쓰지 말라 그랬죠. 서울 공사립 동시 여기를 써도 오케이. 근데 이렇게 되면 이거는 그냥 나는 교사면은 난 교사할 수 있으면 무조건 아무거나 상관없어. 이러면 그냥 무조건 공사립 쓰시는 거예요. 왜? 공립에 먼저 지원을 해보고 거기서 떨어지면 서립 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걸 써도 오케이. 아니면 이제 비서울 지역에 그냥 사립 아무거나도 오케이. 그렇게 되면 오히려 더 합격 확률이 늘어나겠죠. 1차 점수가 뭐 좀 근처라고 하면 공립도 붙을 수 있는 점수라고 하면. 그래서 1차 컷 근처면은 모든 사립은 가능하다. 근데 이게 약간 점수가 내가 좀 약합니다. 좀 불안해요. 그러면 서울에 아까 있었던 전략적으로 사립 온리 그 두 개 쓸 수 있다 그랬잖아요. 거기로 지원을 하든가 아니면 비서울에서 사립 온리로. 그러면 이 비서울 사립 온리는 진짜 만약에 나만 썼어요. 거기다가 그 법인에다가 그러면 나만 붙고 나머지는 이제 아까 공사립 동시 지원한 사람들에서 2순위에서 뽑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컷 이하면 요 비서울 사립과 서울 사립만 요걸 쓰시면 된다. 그리고 일단 사립학교에 대한 부분들에서 장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동을 안 해요. 원래 공립이나 이렇게 가면 4, 5년 이렇게 해가지고 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부동산과 또 막 이렇게 집도 알아보고 이게 되게 귀찮거든요. 근데 사립은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해놨던 그 기반을 그대로 나 퇴직할 때까지 가지고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또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립학교들이 위치가 또 좋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사립학교도 그런 강점이 있다라고